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보겠습니다. 1위는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12.25% 수익률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는 박승영 전문가입니다. 수익률이 많이 뛰었는데요. 10.03% 두 자릿수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위는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수익률이 증가하면서 순위도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4.1%의 수익률입니다. 4위는 이현용 전문가로 2.53%의 수익률로 3위와 자리 바꿈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입니다. 5위는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권 전환이 되면서 2.07% 손실 구간입니다. 6위는 이재우 전문가로 2.49%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송기현 전문가, 이승준 전문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100% 수익률에 도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전문가들이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별로 지금 수익률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들도 리그가 중반을 향해 갈수록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중에서 두 자릿수 수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조용구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위를 올라서더니 1위를 놓치지를 않으세요.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유지가 되거나 이제 조금 더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그 모습이 지난주에 나타났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매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지난주는 그 주초에는 매매를 조금 그래도 트레이딩을 병행해서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는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매매를 좀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줄였던 이유는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너무 좀 과열 양상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 때문에 매매를 조금 조심스럽게 했었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좀 기업적으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과감하게 매수하지는 못했지만 저점에서 계속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매매들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보유 종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조용구 전문가의 보유 현황입니다. 지금 조용구 전문가는 성우 하이텍 2% 비중이고요. 예당을 10% 비중을 싣고 있습니다. 크루셜텍, 서울반도체, 세아를 3에서 4% 각각 비중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코나이 10% 비중으로 6%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조이맥스 8%대 비중입니다. 캠트로닉스 5% 비중인데 13% 이상의 수익률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로라도 10%에 육박하는 수익률, 아로마소프트가 가장 비중이 큽니다. 27% 비중이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군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수익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금요일날 매수한 종목이 있으시네요. 성우하이텍 새롭게 좀 들어가셨는데 비중이 좀 작아요. 이 종목은 어떤 과정으로 들어가신 건지 비중을 계속적으로 좀 더 늘릴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금요일날 사실 편집을 한 게 아니고 사실 지난주부터 있었던 종목인데요. 네. 이게 제가 지금 종목을 10종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종목을 다른 걸 트레이딩을 하려고 이제 새로운 종목을 살려고 보니까 종목이 이제 10종목이 사실 제한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래가지고 이 종목을 잠깐 팔았다가 네. 한 종목을 다른 걸 편입을 해서 매매를 하고 그걸 팔고 다시 이걸 편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새로 사실 편입한 종목은 아니고요. 그 지난주부터 사실 가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원하는 가격이 사실은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한 그런 이제 가격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 비중을 아직까지 많이 편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그 12,000원 이하로 주가가 조금 이제 눌림을 좀 주게 되면은 비중을 조금 10% 이상으로 좀 확대할 계획은 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2,000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좀 늘리기가 좀 리스키한 구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비중을 작게만 넣어놓고 일단 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성장하는 그런 업종이 무슨 업종이 있느냐,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자동차 업종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중국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 업종군들은 영업이익률 개선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내년에 진행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비중을 늘리려면은 또 다른 종목의 비중을 또 줄여야 될 텐데 지금 아로마소프트가 가장 큰 비중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종목은 비중 조절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네, 아로마는 비중 조절 계획이 언제든지 좀 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투자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만약에 2,200원 선 전후까지 한번 좀 탄력적으로 오르게 된다면은 비중 조절을 좀 이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실 현금이 지금 한 20% 정도 전후로 항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호 혜택을 향후에 뭐 12,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장의 체크 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재정절벽 및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 둘, 거래소 외국인 매수 지속 여부 체크. 셋, 펀드 환매 지속 여부 관찰.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재정절벽 및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의 마지막 2주는 사실 뭐 미국 증시의 경우 전통적으로 뭐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파장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재정절벽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휴가를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이슈가 이제는 연말에 있는데요. 어떻게 좀 협상 쪽으로 기대를 정말 해봐도 되는 건지,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도 또 체크 포인트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건 참 매주 들고 나오는 이슈 같습니다. 조금 뭐라고 더 추가적으로 크게 말씀드릴 그럴 이제 내용도 없다고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은 체크 포인트로 좀 들고 나왔고요. 뭐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재정절벽 때문에 산타도 오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좀 불안하다는 소리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지금 심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도 약간 재정절벽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있었고, 오늘도 사실 연설이 좀 FOMC 이제 멤버 중에서 스테인하고 레커하고 이제 발언을 잠깐 하게 되는데, 이 2명 중에 한 명은 사실상 QE3를 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제프리 레커 같은 경우는 QE3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좀 표명했던 사람이고, MBS 매입도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또 발언이 어떤 재정절벽 관련해서 또 어떠한 발언들을 하고, 또 지금 현재 통화정책에 대해서 또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재정절벽에 대한 불안 요인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한번 좀 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뭐 크게 급락하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엠파이어 쪽 제조업 지수사에서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제일 높고, 리치몬드 지역 같은 경우는 엠파이어보다 약간 좀 중요도가 더욱더 낮은 편이고요. 근데 보통 이제 필라델피아 지역보다도 요즘에 이제 엠파이어 지역도 제조업의 중요한 그런 이제 요초로서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제조업 지수가 만약에 잘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경기가 또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좀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정절벽은 제 입장에서도 뭐라고 잘 될 것이다, 잘 안 될 것이다라고는 감히 단정지어서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오바마가 이제 재선에 성공을 했을 때도 투표율 차이가 뭐 극명하게 많이 갈렸던 게 아니고 거의 박빙의 승부로 거의 이제 오바마가 이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재선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갈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번 주는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상 시한이 2주가 남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일단은 뭐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좀 더 크게 현재까지는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증시의 방향도, 증시의 운전대는 이번에 또 미의회가 좀 잡고 있지 않나 싶어서 개최로 뉴욕에서의 이야기들, 워싱턴에서의 이야기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소 외국인 매수 지속 여부 체크. 외국인 투자가들 지금 12일째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요게 근데 규모를 보면 조금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체크를 좀 해봤는데, 약간 옛날 생각이 납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에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올 초에 1월달, 2월달, 3월달에도 외국인들 매수로 인해서 장이 한참 좀 올라갔었거든요. 그 이후에 꼭지 찍고 한참 계속 밀리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좀 반등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진짜 잘 관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 이 유로존 위기라든가 이런 부채 문제가 두각되기 이전에는 외국인들이 한 번 사기 시작을 하면은 계속 몇 달 내내 매수를 지속하는 그런 이제 습성들이 좀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유로존의 이제 채무 위기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도 지금 부채 때문에 난리인데 그런 이제 위기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나서는 외국인들도 매수를 좀 하다가도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은 갑자기 좀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들, 투자자들이 사실상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던 이유는 1월달, 2월달, 3월달, 올 초입니다. 그 무렵에 대형주가 거의 뭐 고가를 넘어서느니 마느니 막 이런 식의 흐름이 좀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주식을 해야 될 때다 해서 대형주 약간 경기 민감주들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요. 크게 고점이 돼가지고 사실 이제 연말까지 거의 마이너스 30~40%씩 빠진 그런 종목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뚜렷하게 뭐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는 사실 아니라고 사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혹시라도 조금 흐트러지게 되고 지수가 사실 올라올수록 주식을 계속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데는 좀 한계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매매 자금 성격 자체도 뭐 장기간 보고 들어오는 자금이라고 지금 형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담이 될 겁니다. 외국인들 매수하는 것들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강도 자체가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고 향후에 이 외국인들의 물량이 좀 선물 포지션이 바뀌고 현물 쪽에서도 포지션이 좀 바뀌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은 단기 고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항상 경계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이를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종목으로 본다면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얼마나 좀 줄어들 수 있는지 종목별로의 체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펀드 환매 지속 여부 관찰. 지금 2,000포인트 선까지 올라오면서 펀드의 이제 환매가 시장의 연말 랠리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유출이 실질적으로 또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게 사실 한 9월달, 10월달 이렇게 넘어오면서 자금 유출이 좀 멈췄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가 좀 있었는데요. 멈추게 되면은 기관들의 이제 약간 매수 기조도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요즘 이제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중심으로 좀 매수가 되는 부분이 많고 기관들은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를 이용해서 기관들이 오히려 팔고 나가는 흐름들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의 약간 좀 강력한 좀 매물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부 폭락하는 그런 이제 업종 및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죠. 기관들의 매매 형태는 사실상 좀 외국인들과는 다르게 외국인들은 만약에 판다라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길게 파는 성향이 좀 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판다 싶으면은 그냥 시장가로 그냥 다 패대기 치는 그런 습성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기관들의 매도로 인해서 좀 주가의 변동이 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연말이다 보면은 또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라든가 이런 이제 부분들 때문에라도 펀드 가입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법도 한데 요즘 자금 유출이 좀 유난히 좀 심한 편이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2,000포인트라는 이 기준점 자체가 이제 거의 다 뭐 단기간에 다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도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요즘에 거래소가 사실 2,000포인트 같지만 사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펀드 수익률을 봐도 삼성전자에 몰빵을 쳐놓은 펀드가 아닌 이상은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포인트는 갔는데 왜 내 펀드는 수익률이 이렇게 안 좋은가라고 해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환매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최근에는 들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 좀 투자가 되어 있는 중소형 좀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중소형 코스닥의 중소형주도 성적이 좀 잘 나오나 싶다가 11월, 12월 달 들어서 장 무너지면서 수익률이 거의 반토막 이상 나버리니까요.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 환매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수급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단기 고점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 매매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오늘은 일단 지난주 후반에도 제가 매매가 별로 없었던 상황인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단기 조정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 평균 저항이 좀 코앞에 좀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대신에 이제 내년에 성장성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내년에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20~30% 정도의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이 확실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업종의
업황의 종목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종목은 시장 무관하게 한번 좀 주가가 조금 눌림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해봐야 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재정 전력 이슈 때문에 돌발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좀 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은 한 20% 전후로는 유지를 하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으세요? 예, 그 지난주와 살짝 동일한데요. IT와 자동차는 좀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LED 쪽도 사실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인데, LED 같은 경우는 그 서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이제 업황이 좀 개선될 가능성을 보고 좀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위해서 중국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그리고 이제 중국을 만족시켜주는 뭔가 상품을 만드는 기업, 그 기업들은 분명히 내년에 못해도 이제 30%, 20, 30% 전후에 또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업종의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를 계속 찾아서 매수를 좀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사실 매매 예정 종목은 제가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매매 예정된 종목은 현재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IT와 자동차, 중국 관련된 소비 관련주들을 움직임들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조용구 전문가의 매매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